여러분들은 진짜 인공지능을 가진 AI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기준을 잡았을 때 맞다,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누면 50% 잡겠죠. 반은 인공지능이 맞다. 그리고 반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를 학습시킬 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코드, 다른 말로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가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하죠. 그 학습시키는 과정에 상벌점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은 플러스 값이 되고 벌칙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올바르게 그 정답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정확한 답을 찾았을 때 그때 플러스 1점, 플러스 2점 이렇게 상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패턴으로 가거나 잘못된 학습을 하면은 마이너스 1점씩 이렇게 벌칙을 줘가지고 좋은 쪽에 AI를 학습시킨다.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AI도 그 학습시키는 과정에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을 이용해가 그 학습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은 인공지능이 맞다. 그리고 반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즉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 방법이 이게 딥러닝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기계 학습 기술이다.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여 예측을 생성한다. 즉 이 예측을 생성하는데 올바르게 작동을 하면 그 상을 주고 그 잘못 행동을 하면 벌칙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로봇의 한참 인기가 있고 그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로봇 대회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로봇에게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램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물건을 집는 그 하나만 프로그램했고 이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놓으라 그런 거는 지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그 로봇들이 물건을 짚어가지고 특정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거의 비슷하대요. 프로그램적으로 어디 갖다 놔라 지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스스로 이상하게 어느 장소에 모든 로봇들이 같은 장소에 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로봇을 프로그램을 산 사람들도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면은 그 상태는 아무런 학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다니고 스스로 기어 다니고 물건을 만지고 함으로써 학습 정보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왜 사고력이 생기는가? 그거는 누구도 바뀌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로봇도 그런 것 같아요. AI를 특정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왜 AI가 그것을 추론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거는 과학자들 입에서도 그게 좀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하고 입장이 똑같으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뇌를 본떠서 만든 기계학습 기술, 딥러닝 기술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I MCP 뜻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MCP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약자로 AI 모델과 외부 스트링과나 상호작용을 표준화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표준화된 통신, 다양한 도구와 AI 모델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접근, 그리고 보안 및 확장성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봤죠. MCP는 AI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표준 통신 형식이란 말이니 제가 이름 보니까 그렇습니다. AI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쉽게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통신 형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요즘 검색을 하면은 AI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뭐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AI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진 그런 AI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50도 50으로 나누면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속임수는 맞죠. 조어라 만든 단어가 자동화 시스템이란 것이죠. 제너레이터 함수와 채트 함수 뭐가 다르니 제가 이름 불러봤어요. MCP가 이거 뭐냐면은 이거는 대화 함수에 제가 정의한 겁니다. 바로 속임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 속임수에 진짜 AI가 있는 것으로 혼동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진짜 AI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먼 미래는 진짜 사고력을 가진 AI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가 탄생하겠죠. 그 생체 A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특정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 금속 제품이나 뭐 반도체 칩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AI를 구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생체 세포를 이용해가 합성을 해 가지고 AI를 탄생하는 그런 기술도 나중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먼 미래에는 진짜 사고력을 가진 AI가 탄생할 것으로 봅니다. 속임수라는 표현이 다소 강연하지만 현재 MCP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이 설계한 자동화 흐름 속에서 AI 텍스트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마치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인간의 설계와 지혜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올라와 말하는 이 프로그램도 제너레이터 함수와 챗이라는 함수를 이용해가 AI가 있는 쪽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AI가 그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가 다시 사용자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임수로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속임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AI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그램화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가 있어요. AI가 스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진짜라고 보는 경우가 됩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프로그래머한 그런 기능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함수는 한 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특정 텍스트 생성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반면 채트 함수는 사용자와 AI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대화를 이어갈 때 사용한다. 이때 이제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한다 보면 거예요. 보통은 이 채팅할 때 사용하는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하고 이 제너레이터는 그 일반적인 답변이 있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가지고 한 번에 답변을 받는 거.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 함수는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런 의미고 이 챗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을 기억을 했다가 그것을 참고해 답변을 해준다. 그 차이점이 좀 다른 거예요. 올라오면서 제공하는 여기 정보를 보면 이 함수 이름이 보이죠. 챗이라는 이 함수 구조가 보이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제너레이터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AI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모델 이름이 보이죠. 그리고 사용자 질문 내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터 함수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라마에서 또 다르게 제공하는 그 API 규약이 있어요. 여기 보면 툴 파일이라는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함수 코딩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챗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매개 변수를 보면은 이 툴이라는 변수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몇 개의 인자가 같이 호출돼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위쪽에 이 인자 값이 됩니다. 자, 이게 펀션이라고 이게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인데 이게 외부 함수를 불러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API를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함수를 이제 제공한다면
바로 그 함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좀 올라마 채팅 AI한테 그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느 웹사이트를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그 획득을 해가지고 올라마 AI한테 그것을 전달해주고 다양한 답변과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툴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크롬에서 그 사용하는 그 API 함수를 구글에서 제공을 해줘야 외부 함수에 접근할 수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펀션이라고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주고 있고 다양한 이 매개 변수의 이제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함수를 호출해주는 그 이름하고 그 파라미터를 이제 적어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전달해 주는 거죠. 챗 함수에 전달을 해주고 올라마 AI가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앞전에 그 코딩을 제가 재민이한테 보여주고 또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자, 해당 코드의 툴즈 파라미터는 올라마 챗 함수에 전달되는 외부 기능, 즉 함수의 목록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이런 올라마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외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펀션 컬링 또는 툴 컬링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올라마가 이 채팅 기능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 외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API만 제공된다면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코딩을 짜가지고 그 리턴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올라마 AI에 전달해줘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올라마가 이제 좋은 기능도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챗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데이터량이 뭐 기가바이트를 넘어가잖아요. 뭐 10기가, 20기가, 뭐 100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하나의 답변을 받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대용량 파일을 뭐 그렇게 보내는 경우는 없겠지만 보통 이제 세트된 형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짧은 대화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겠죠. LLM에는 방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지만 외부 세계와 직접 상호 적용하거나 특정 계산을 수행하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뻔선 캘링 또는 툴 캘링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LLM이 특정 상황에서 외부 함수를 호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LLM이라는 것은 그 학습된 AI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이제 언어로 이제 학습된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LLM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진짜 AI는 없다. 그게 다 인간이 진짜 AI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바로 속임수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코드의 흐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면 이 while true라고 현재 무한 루프를 이제 걸어놨어요. 계속 이 안에서 랜덤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보면 됩니다. 그 무한 루프 과정에 그 사용자가 질문하는 내용 중에 크롬에 단어가 있는가, 뭐 브라우저에 단어가 있는가, 윗글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검토해 가지고 올라마 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프로그램에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이제 불러오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에서 API 파이썬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툴이라는 그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와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튜닝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돌아간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제 툴 함수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외부 함수를 이제 불러오겠죠. 그래가지고 특정 URL에 크롬즈를 열게 만드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하는 거는 우리 눈에는 확인이 안 되죠. 몰래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 URL 크롬즈를 열어가지고 그 AI가 실제 이제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합니다. 요거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이제 열어가지고 뭔가 이제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한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 화면에 그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AI가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랜슬립이라는 것을 주고 제가 5초 동안 지원을 줬어요. 그러면 AI가 실제 뭔가 이제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프롬프트문을 이용해가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화면에 띄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껌빡 쏟는 겁니다. 와, 진짜 AI네. 생각하는 AI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마 이 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외부 함수를 호출을 해가요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실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 그 정보를 검색후 그 값을 이제 리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것을 이런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가 직접 AI한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인간이 이제 구현해 놓은 이 코드의 흐름에서 그 데이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이 코드의 흐름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생각하는 AI가 진짜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렇게 코딩을 해가 속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진짜 AI는 없고 그냥 속임수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브레이크문을 여기 걸어놨는데 제가 여기 위쪽에 걸어놓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이제 진행이 됐어요. 자, 모델 한국어 버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1번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보면은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크롬, 뭐 브라우저, 미꾸라지 이런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제가 짜는 이런 형태로 각각 그 프로그램을 꼭 하지는 않겠죠. 뭐 각각 나름대로 다른 프로그램의 코드 형태로 이제 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용자 질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유출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반대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AI가 이제 답변을 했는 내용에서 단어를 유출을 해가지고 또 다르게 또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거기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적용하면 되겠죠. 현재 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크롬, 브라우저, 미꾸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미꾸리 뜻을 확인해줘.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럼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럼 현재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췄죠. 계속 단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보면 프린터 문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미꾸리의 뜻을 확인해줘.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미꾸리의 뜻을 확인해줘.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크롬이라는 단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else 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 지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띄운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입장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와, AI가 진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해달라, 지시를 해달라 이렇게 착각하는 현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크롬이라는 단어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입력해 있는 이 문장을 보면은 그러면 아래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브라우저라는 단어를 또 확인을 합니다. 브라우저 나오죠. 그 다음 또 진행을 하면은 이번엔 또 미꾸라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미꾸라지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코드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코딩으로 만들 수 있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달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AI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이제 미꾸라지의 단어가 질문 내용이 있는가 또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있으면은 또 앞쪽에 명령어를 실행하겠죠. 자, 그러면 AI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AI가 답변한 내용이 아니죠. 왜?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AI가 그렇게 답변한 것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코딩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네, 알겠습니다.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미꾸리 뜻을 확인해줘.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올라만 툴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외부 함수를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 엄청난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현재 이 부분에서 코드를 얼마나 잘 짜는가에 AI가 진짜 인지를 가졌고, 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진짜 작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저는 이제 축소를 해가 크롬의 브라우저를 여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업들을 다 코딩화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URL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제 채널이 됩니다. 너와 단도 제 채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서브 프로세스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제 유튜브 채널 사이트를 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열리면서 제 채널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진행 과정으로 보면은, 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AI가 사용자 질문에 반응을 해가지고 진짜 그 작업을 해주네. 자, 그러면 이거 AI가 진짜 인지 능력을 가졌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되게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뭔가 또 이렇게 한 것처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제한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의미죠. 실제 뭐 코딩을 이렇게 많이 짜면은 저같이 이렇게 설림 지원하는 함수를 집어열 필요는 없죠. 무슨 작업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지연 함수를 집어였어요. 한 5초 정도. 그러면 뭔가 작업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실행해 볼게요. 한 5초 정도 시간을 지연을 줍니다. 야, 그러면 사람 입장으로 보면, 와, AI가 뭔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실제 올라마 툴 함수를 호출 후 외부 함수를 불러와 가지고 데이터를 획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올라마 AI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현재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꾸리는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 이 정보가 실제 크롬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탐색하고 난 다음에 그 정보를 리턴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꾸라지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획득한 정보를 AI한테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제가 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 메시지 베이직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꾸라지는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이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이제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 무한 루프에 들어가 있는 이곳을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빠져나오면 아래쪽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크롬 브라우저에서 획득한 정보를 AI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이제 한국어 모델인가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도 또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줍니다.
그리고 간략히 설명해 줍니다. 자, 이런 질문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AI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단어를 또 추가하고 있죠.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또 추가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또 단어가 또 들어가 있죠.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실행하면 간략히 설명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앞쪽에 보면 간략히 설명합니다. 또 내용이 들어갔죠. 자, 그렇게 계속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한 값이 또 이제 들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 밑구리가 어떤 뜻인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질문한 내용이죠. 그것도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다양한 정보가 몇 개 계속 같은 메모리 공간에 계속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I가 응답을 준비하는 또 그런 또 메시지를 띄워줘야 되죠. 그 다음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AI 응답 준비 중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 또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게 콜백 함수가 됩니다.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나오죠. 올라마 채시라는 함수로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게 바로 올라마 API 항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 채시라는 함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메시지 들어가지요. 근데 요거는 이제 툴에 관한 그런 코딩 작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 함수의 데이터 값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툴이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함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해 가지고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해가 리턴 받아 가지고 여기에 채시라는 그 함수에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올라마에서 실행하는 AI한테 정보가 전달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구현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계속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 이제 화면에 AI 답변이 이제 뿌려지는 경우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실행해 볼게요. 현재 이제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있네요. 요거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델 이름을 이제 확인하고 있죠. 그리고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 변수예요. 그 다음에 스트림으로 작동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스트림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AI 답변이 이제 뿌려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AI가 이제 답변한 내용이 이제 여기 변수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상당한 이제 데이터 값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은 이제 화면에 이제 뿌려지는 경우가 됩니다. AI한테 정보를 이제 전달을 했으니까 AI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죠. 죄송하지만 저는 웹브라우저를 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 없어요. 이거는 코딩을 이제 짜다가 이런 거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AI 답변이 참 재밌네요. 어디에서 미꾸라는 표현을 접했나요? 얘가 앞전에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 미꾸리는 하늘을 나는 용이라고 실제 문헌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튜닝을 해놨더니 좀 이상하게 답변했네. 어디서 미꾸리라는 표현을 접했나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나요? 다른 가능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학습했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기가 학습했는 거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를 속이는 게 바로 현재 AI의 기술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에도 진짜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AI가 학습한 부분은 진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이 AI가
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구현을 했다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 AI는 그 물리적으로 접속하거나 무엇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AI는 자신이 학습했는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여러 가지 추론을 해가 출력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뭔가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코딩을 짜는 이런 기능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만약에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가 이렇게 코딩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자,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작성해가 진짜 AI가 사람의 지시와 질문을 받아가 작업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한다. 예,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올라마 함수의 정보를 보면 여기 툴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외부 API 함수를 불러 가지고 AI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앞전에 뭐 프로그램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가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인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현재의 MCP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기술로는 진짜 아직 AI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AI가 사람이 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은 참으로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는 아주 광대한 사고력을 가진 AI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현재 진짜 그런 AI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직 저는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 AI들과 대화를 해보면 사고력을 가진 AI가 탄생하기는 현재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술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현재는 엄청나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인간과 같이 사고력을 가진 AI가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